계엄버스 그 명단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계엄버스에, 그러니까, 계엄령이 해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계룡대에서 기어이 계엄버스를 탔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너무 많아. 34명이나 있어. 근데 보면요, 뭐, 일단 그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직이 온갖 종류의 보직들이 다 있어요. 군 관련해가지고 네. 핵심자들은 다 태웠네, 버스에. 그래서 얘네들이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기어이 대통령실로 올라오라고 명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이 새끼들 데리고 제2의 계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탔다는 얘기는 제2계엄군으로서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지휘하기 위한 놈들이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따라서 이 계엄에 2차 계엄이 안 이루어져서 죄가 없긴 하지만 여기 탔다는 것 자체가 이런 애들은 바로 계엄에 참여한 종범으로 잡아 쳐넣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그동안 징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계엄버스가 뭐냐면은 그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몇 시간 후인 4일 새벽 3시쯤에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34명이 버스에 탑승을 해서 서울로 출발을 한 거예요. 새벽 3시에 버스 탈 거면 얘네들은 알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미 대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 왜 버스에 태웠느냐? 계엄 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일단 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인들은 최근 전원 진급에서 탈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진급만 안 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군의 핵심 보직들을 맡아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출발 30여 분 만에 다시 계룡대로 복귀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근신 처분을 내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 외에는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켜서 올라간 것 뿐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결국 따져놓고 보면 사전에 공지를 받았고 계엄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 버스를 탄 놈들이에요. 전부 다 현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혀놔야죠. 그렇죠. 사형시켜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거 가만 냅둬? 이러면 안 되지. 그 와중에 또 진급할 뻔한 놈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총리가 나서가지고 같이 강등을 시키는 그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미 군 내부 안에서는 이런 데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원칙이 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TF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끝나고 나면 1월 달에는 군 그리고 행정기관 전체 안에서 TF 결과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쯤 가야 실제 계엄에 실제 참여자들의 뿌리가 어느 정도 좀 뽑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관련해서 경찰청 안에서도 처음으로 위헌적 계엄에 경찰이 동원됐다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경무관 놈 새끼들 다 목 날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태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12월 1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법한 행위였다라고 명확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묵묵히 일해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향후에 헌법 질서 수호하고 위법 행위에는 절대 불복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에 있는 이 절대 복종에 관한 조항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당한 명령, 불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필요 없다라고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또다시 이런 계엄에 대한 시도가 있었을 때 이자들을 강하게 질책할 수 있는 이번에 좋은 본보기를 한번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자들 중에 현재 조지호하고 김봉식 이번에 이제 울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동원했을까 라고 그 증언했던 김봉식 이 두 사람이 이제 책임지고 지금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두 사람만 자르는 게 맞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해경 쪽에서도 총 들고 우리가 근무하고 해야 된다, 뭐 역할 해야 된다 이런 얘기 SNS에 쓴 놈도 있고 현장 경무관급 이상 그러니까 서장급 되는 애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엄에 참여하려는 조짐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방경찰청장 이상급들은 이번 기회에 전부 다 교체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이 당시 경찰에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이분 암이라고 들었는데 네. 월당하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나니까 윤석열이 면전에서 나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15분부터 1시간 동안 윤석열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에 대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본인 말로 요즘 말로 씹었다 내가. 왜냐면 일단 경계를 하라는 거는 임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체포를 하라 그러면 체포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가 있거나 그에 상응한 법이라든지 영장이 뒤에서 나와야지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현역 국회의원들을 그냥 체포하라는 것 자체 명령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내가 체포를 안 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듣고도 내가 체포를 안 했습니다. 라고까지 증언을 했기 때문에 명령을 했다는 게 더욱 확실해진 거죠. 아니, 내가 직접 말을 들었어요. 전화를 6통을 했다잖아. 자, 그러면서 조지호는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무시했고요.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지호가 그 삼청동 안가에 소집이 돼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6시간 전인가? 네. 그때죠. 네. 따로 불러가지고 왜 부르는지 모르겠네라고 갔더니 처음에는 만찬인 줄 알고 갔다가 거기서 비상계엄을 하겠다. 그러면서 경찰이 좀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김용현으로부터 시간과 국가기관 등이 적힌 A4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지호의 아내가 남편이 이런 일에 관여되는 걸 원치 않아서 문건을 찢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문건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 명령을 시행해가지고 정문으로 또는 월경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와갖고 끌고 가기 전에 어떻게든 계엄 저지를 경찰을 통해 갖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6번씩 전화를 해가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무슨 평화적인 일시적인 개혁 경고용 아이고, 계엄이었어.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계엄의 거지. 형태를 빌린 대국민 호소였대잖아. 국회의원들 다 잡아 쳐넣으려고 한 거 아니야 결국에. 이것만으로도 사형을 쳐받아야 돼요. 이 반국가 세력들한테 내가 겁 좀 주려고 그냥 경고용으로 했어. 아유, 아무튼 진짜. 그 계엄 해제 후에도 이상민 장관하고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내가 명령 받고 출동했다라는 부분, 누구랑 통화했냐 부분, 요런 것들을 또 상민이가 확인해서 물어봤대요. 알면서 뻔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새끼가 했다고. 그거는 김건희 똥똥하고 아닐까? 대바라진 새끼, 요 새끼. 그거 이 김건희 새끼 아니야? 윤석열이 맞아?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거는 김건희였잖아. 김건희는 이거 아닐까요? 아니 중동에서는 이거였잖아 이거. 중동에서는 그 언니들이 이제 요 수줍게 쑥 밀어 넣은 거고요. 네. 조지호는 요 똥똥하고 이 키 작고 이 진짜. 배 나온 새끼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웃긴다.